65세 이상을 위한 뇌졸중 예방 습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난 후 처음 3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궤도를 조용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지만 잠과 움직임 사이의 고요한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뇌와 심장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초기 몇 분이 평범한 또 다른 아침과 응급 상황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극단적이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작고 의도적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생활 방식을 급격하게 바꿀 필요도 격렬한 운동, 값비싼 보충제 또는 오랜 시간의 깊은 명상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선택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그 파급 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알람이 울리거나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잠시 멈추고 전날 밤 침대 옆에 두었던 간단한 물 한 잔을 집어드세요. 중립적인 실온의 물은 수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후 조용히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첫 번째 보살핌의 행위가 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밤새 충분히 잠을 자고 나면 몸은 자연적으로 탈수 상태가 됩니다. 혈액이 약간 짙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밤 근무에서 아직 깨어나고 있는 뇌는 약간 목마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그 탈수는 아침 뇌졸중 위험 증가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 한 잔은 부드럽게 수분을 보충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혈액순환을 다시 원활하게 합니다. 이것은 몸에게 우리 왔어, 천천히 시작하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드라마틱할 것 없이 조용하고 삶을 긍정하는 단순함입니다. 예를 들어 78세 김영수 씨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막 일어난 후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의사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물도 숨쉬기도 멈춤도 없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혈압이 급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처럼 곧바로 커피포트로 손을 뻗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그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김영수 씨는 두 가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천천히 감사하는 숨을 쉬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에게 이것은 최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여기까지 데려온 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수분 보충 행위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바쁘거나 흐릿하다면 이것은 거의 노력이 필요 없는 변화입니다. 자기 전에 물을 따라 놓으세요. 친절한 인사처럼 당신을 맞이하게 하세요. 일어나는 순간 천천히 마시세요. 안쪽부터 깨어나게 하세요. 즉시 극적인 차이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간단한 단계는 더 원활한 혈압, 더 차분한 혈액순환, 그리고 하루를 위한 더 안정적인 토대를 지원합니다. 이제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앉기도 전에 마음 챙김 보살핌의 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 특히 목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이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조용한 움직임은 사실 당신의 뇌 근육, 그리고 균형에 대한 선물입니다. 몇 시간의 정지 상태 후 당신의 몸은 전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혈액이 가라앉고 근육이 긴장하며 준비 없이 너무 빨리 일어서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어지러움 실신 또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뇌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이 목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더하면 왜 스트레칭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침대에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굴리고 팔을 들어 위로 뻗어 가슴을 여세요. 이것들은 운동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깨어나고 근육이 이완되며 첫 발을 내딛기 전에 균형이 안정되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이것은 점프가 아닌 전환입니다. 반복되는 아침 현기증을 겪던 74세의 이순자 씨는 이 교훈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큰 문제를 찾지 못했지만 일어나기 전에 몇 분 동안 침대에서 부드럽게 움직여보라고 권장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현기증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그 5분은 협상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감, 안정감, 그리고 평화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뇌졸중 위험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보살핌의 부재에 관한 것입니다. 추진력 대신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침의 시나리오를 조용히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숨쉬기는 당신의 몸이 깊이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할 때 각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우리 대부분이 간과하는 방식으로 심혈관 시스템을 지원하는 차분한 리듬이 됩니다. 매일 아침 단 3분만 방해받지 않고 스크롤하지 않고 오직 당신과 당신의 숨쉬기만으로 앉아
의도적으로 숨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간단한 행위는 이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 뇌, 그리고 신경을 위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예전처럼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40세에는 업세팅 뉴스 헤드라인이 금방 사라질 수 있지만 70세에는 경고식 없이 혈압을 급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는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의 혈관 시스템을 마모시킵니다. 그러나 숨쉬기 천천히 의도적인 숨쉬기는 그 손상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혈관이 이완됩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81세 박서준 씨는 매일 아침 휴대폰으로 뉴스를 스크롤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의사가 대신 숨쉬기 운동을 해보라고 제안했을 때 박서준 씨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추고 4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고 다시 4초 동안 멈추는 박스 숨쉬기 기법을 며칠 동안 시도한 후 그는 기분뿐만 아니라 혈압 수치에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내가 시도해본 가장 저렴한 약이야 라고 그는 농담했고 그는 옳았습니다. 본인 부담금 없이 현재만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이 처음이라면 작게 시작하세요. 앉아서 한 손을 배에 다른 손을 가슴에 올려놓으세요. 아래 손이 위 손보다 더 많이 올라오도록 숨을 쉬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이 횡격막 호흡이며 신경계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안정되어 있고 우리는 차분하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첫 몇 분 동안 당신의 뇌는 여전히 민감합니다. 수면에서 전환되면서 코티솔 수치, 즉 몸의 자연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미 상승해 돼 있습니다. 움직임과 행동을 위해 혈압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약한 시간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습관은 즉각적입니다. 휴대폰을 집어 알림을 스크롤하고 뉴스를 읽고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시스템을 가득 채웁니다. 신경계가 갑자기 깨어나고 심장이 뛰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갑작스러운 매일의 스트레스 폭발이 쌓입니다. 노인들에게 특히 혈압 불안 또는 심혈관 질환을 관리하고 있다면 특히 위험합니다. 아침 스트레스 입력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급격한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세계로 뛰어들기 전에 마음과 몸에 여유를 주세요. 아침 식사 전에 종종 불안해하던 76세 최지은 씨를 보세요. 그녀의 의사는 스크린 습관과 아침 혈압 급상승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시작할 때 10분 동안 스크린 없이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한 음악, 부드러운 스트레칭 때로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의 몸은 반응했고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전체가 더 평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통제력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기술을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몇 분은 방해가 아닌 의도로 채우세요. 수분을 보충하고 움직이고 숨 쉬세요. 뉴스 메시지 또는 화면에 반응하기 전에 몸이 스스로 적응하도록 하세요. 그 간단한 변화는 아침을 혼돈에서 평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또는 혈액 희석제를 위해 약을 처방받았다면 약을 복용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일관성, 타이밍,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리듬에 맞는 방식, 이것들은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많은 뇌졸중 사건은 오전 6시에서 전고 사이에 발생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 시간 동안 혈압의 자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사들이 종종 아침 복용량을 처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아침 식사 전에, 다음 날은 커피 후에 또는 점심시간까지 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한다면 효과가 약해집니다. 베타 차단제나 저용량 아스피린과 같은 시간, 민감성 약물에게는 타이밍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82세의 김민준 씨는 이것을 어려운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그의 혈압약은 대부분 복용했지만 같은 시간에 복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벼운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의 A은 그 불규칙성의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침대 옆 탁자에 약통과 물 한 잔을 준비해 둡니다. 그는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약을 복용합니다. 그 하나의 조정은 그의 혈압과 마음의 평화에 균형을 회복시켰습니다. 기억하기 어렵다면 알람 기록 약 정리함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것을 다른 습관과 연결하세요. 천물 한 모금이나 양치질과 같이. 그리고 약사에게 타이밍이 약에 정말 중요한지 묻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에는 일종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이가 들수록 커집니다. 극적인 루틴이나 복잡한 건강 관리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기 전에 당신의 몸에 보내는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몇 가지 선택, 무엇을 마시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숨 쉬는지, 무엇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지가 하루 전체의 리듬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장기적인 건강에 보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뇌졸중 예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화는 보통 식단 운동 또는 약물 치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중요하지만 종종 루틴의 조용한 마법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궤도를 바꾸는 것은 큰 움직임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의 일관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른 아침 순간들로 돌아가 봅시다. 약을 복용하고 물을 마시고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고 몇 번의 차분한 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당신은 몸을 더 안정적이고 지지받는 상태로 옮겼습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뇌에 산소와 수분을 공급했으며 너무 빨리 하루에 뛰어드는 것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급상승을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각 행동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함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맞춰져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모든 것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침 습관에는 깊이 감정적인 무언가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몸의 필요에 시간을 내는 것에는 무언의 자기 존중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밀한 종류의 건강 관리입니다. 아침 식사 전 소음 전에 잠옷을 입고 일어나는 종류의 건강 관리입니다. 잠시 현대 생활의 속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연결되어 있고 바쁘고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경계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그러한 끊임없는 입력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휴식이 필요하고 차분함이 필요하며 부드럽게 기혈을 바꾸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잊는 것은 뇌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것이 스트레스 긴급함 또는 산만함이라면 하루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10분 동안 휴대폰, 이메일, 헤드라인을 미루는 것은 무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을 위해 아침의 분위기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위험이나 차트의 모든 숫자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역량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진실은 모든 뇌졸중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많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변화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잠과 행동 사이의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기계가 아닌 파트너처럼 대하겠다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의뢰에 대해 이야기할 만한 가치도 있습니다. 의뢰는 우리를 그라운드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다치됩니다. 노인, 특히 혼자 살거나 은퇴에 적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의뢰는 구조뿐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숨쉬기, 수분 보충 또는 단지 조용한 순간과 함께 앉아있는 것과 같은 아침 리듬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하고 나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의 감각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종종 뇌졸중 예방의 감정적인 측면을 간과하지만 기분 동기부여, 그리고 정신적인 웰빙은 혈압과 콜레스테롤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숫자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도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79세의 김성호 씨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아침이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찍 은퇴했고 아이들은 독립했으며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목적 없이 스크롤하고 아침 식사를 거르고 어떤 방향 감각 없이 하루가 그에게 다가오도록 내버려 두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상의 위협과 사려 깊은 의사와의 대화 후 그는 새로운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물 움직임, 숨쉬기, 그리고 감사하는 한 문장을 적는 것. 처음에는 어리석게 느껴졌고 심지어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그 몇 분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최근 검진에 따르면 그것들은 수년 동안 어떤 것보다 그의 혈압을 더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훈련이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경직성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꾸준히 할 때 어떤 진단보다 깊은 자기 사랑의 형태가 됩니다. 그것들은 노화가 쇠퇴가 아니라 정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효과적인 것은 눈을 반쯤 감고 아침 햇살의 부드러움 속에서 할 수 있는 습관이며
우리 자신의 인식을 제외하고는 관객이 없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책임감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격 결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 약물을 관리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수면 패턴 또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당신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당신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찾는 것입니다. 침대 옆 탁자에 물 한 잔, 욕실 거울에 붙은 메모, 부드러운 소리의 숨쉬기, 앱불이 들어오거나 진동하는 약 정리함, 이것들은 속임수가 아니라 다리입니다. 당신의 의도와 현실 사이의 다리,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건널 때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고 나는 여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물론 매일 아침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질병 방문객, 나쁜 꿈, 잊어버린 알람, 이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습관의 아름다움은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1시간의 요가나 10단계 루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몇 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놓치더라도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비밀입니다. 회복력 동맥이나 혈압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 나타나려는 의지, 그리고 가장 작은 노력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믿음. 특히 나이가 들면서 회복력은 건강 도구 키트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드러운 아침 습관은 그것을 조용하고 꾸준히 구축합니다. 여기 공유된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물과 함께한 김영수 씨, 침대에서 스트레칭하는 이순자 씨, 숨을 차분하게 하는 박서준 씨, 스크린에서 벗어난 최지은 씨, 약으로 리듬을 찾은 김민준 씨. 그들은 삶을 재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거나 하룻밤 사이에 식단을 바꾸거나 아이언맨에 등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고 신중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들은 안전, 그리고 더 큰 주체 의식으로 쌓였습니다. 그것이 아침의 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것, 즉 명료함, 에너지 평화.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첫 몇 분은 무엇을 말할까요? 스트레스에 대해 말할까요? 아니면 보살핌에 대해 말할까요? 긴급함을 반영할까요? 아니면 의도를 반영할까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안의 부드러운 파도가 밀려오듯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습관의 진정한 목적은 단지 뇌졸중 예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정한 목적은 당신의 몸에 대한 신뢰감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당신은 무력하지 않고 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명하고 인지하고 있으며 평생 당신을 지탱해온 뇌와 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작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물 한 잔 스트레칭, 숨쉬기 멈춤약, 그리고 즉시 휴대폰을 집지 않기로 한 선택. 이것들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신성한 행동입니다. 그것들은 미래의 당신에게 드리는 재물입니다. 그것들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당신의 심장과 뇌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의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기억, 약속 가능성의 감각을 불러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강하다고 느낄 자격이 있고 안정적이라고 느낄 자격이 있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아침은 여전히 당신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감을 받았다면 오늘 시간을 내어 평소 아침이 어떤 모습인지 성찰해보세요.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조금만 속도를 늦추면 어떤 느낌일까요? 친절함으로 시작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첫 순간들을 서두름이 아닌 의례로 대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하는지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공유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내일 시도해볼 한 가지 작은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몸에 아름답고 조용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나요?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며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가 시도하고 시작하고 희망하도록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몇 분을 위해 건배합시다. 차분하고 의도적이며 당신의 것이 되기를. 이 번역 및 수정이 한국어 사용자의 스타일에 적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원문의 의도를 살리면서도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